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오늘부터 새로 생긴 코너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코너 속의 코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을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공부해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고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맞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아니냐?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신고가 종목만 트레이딩합니다. 신고가 종목의 특징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종목이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은 첫 번째를 걱정하면서 신고가 기업을 건들기 무서워하시는데, 하지만 신고가 기업들의 장점을 알면은 아마도 앞으로는 신고가 기업을 조금 달리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고가 기업을 한번 팔로잉 해보도록 하고, 참고로 신고가 기업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 특징이 있는데, 혼자만 잘났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보통 윗골이 달면서 뭐 2, 3일 오르고 마는 테마주 같은 느낌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만약에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섹터를 형성하면서 같이 올라간다. 뭐 예를 들면은 HBM 관련주가 뭐 신고가를 막 쭉쭉쭉 내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매품으로는 음식료 관련주, 그리고 전력설비와 화장품 관련주 전부 다 신고가 되면서 가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신고가 되는 기업들 한두 개를 조금씩 시간 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그래서 첫 봤다는 누군가 바로 더존 비존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물론 첫 번째 갖고 왔다고 이 주식이 무조건 앞으로 오릅니다. 그런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신고가 기업을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오를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을 공부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기업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더존 비전은 최근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왼쪽에 차트 보다시피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과거 코시국 때 BBIG 기억나시나요? 그때 들어가 있던 기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최근 들어 상승을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AI가 최근 들어 계속 각광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AI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그쪽에서 막 신고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HBM,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는 하드웨어 이쪽으로 발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AI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와중에 더존 비존 또 AI를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실적 전망은 매년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올해 예상퍼는 34 정도로 조금은 올라왔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봐도 7만원이 평균값인데 지금 가격이 76,600원이죠. 그래서 더 크게 오르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증권사에서는 리레이팅을 시켜서 다시 또 리포트를 내기 마련입니다. 목표가가 더 높은 리포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더존 비존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할까요? 바로 카페24입니다. 카페24라는 기업이 오늘 신고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몇몇 기리분들은 야, 이게 뭐 하는 기업인데 24시간 카페 관련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기업은 이커머스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이쪽이 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진짜 V자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딱 한 번 겉토양 터진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때 겉토양이 터진 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결국 한 달 만에 2배의 상승에 성공하고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페24가 이렇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요즘 유튜브에서 스토어를 열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저 기릿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채널 혹시 가보시면은 영상 밑에 그 영상에 관련된 제품이나 뭐 다른 것들을 올려서 그거를 사도록 만든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유튜버가 좀 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카페24
카페24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카페24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고가 기업 이렇게 두 개를 또 살펴봤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게는 한 개, 많게는 두 개씩 한번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기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음식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계 식료품점이 미국 전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제 틈새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H마트라는 곳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510억 원대의 쇼핑센터를 사들이기로 할 정도로 한인 슈퍼마켓이 이렇게 인기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H마트는 1980년대 작은 한인 슈퍼마켓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는 미국에 90여 개의 점포를 둔 대형 식료품 체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곳은 아시아 인구 비중이 늘어난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비아시아계 인구가 새로운 맛을 갈구하면서 우리나라 음식 찾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H마트의 기업 가치는 약 20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걸로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H마트 말고도 아시아 식품 전문 쇼핑몰 위는 기업 가치가 41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음식료가 잘 나가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뷰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자, 최근 들어 삼양식품이 쏘아 올린 음식료 랠리,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좀 섹터가 넓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 관련주가 갑자기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계탕 관련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전부 다 음식료 관련주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증시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어떤 주도주가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못 살 것 같아, 그럼 뭐 다른 거 없나 하고 이제 찾는 게 다른 섹터거든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사파 섹터가 생겨나는 그때, 보통 그때가 나면은 그 주도주 섹터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물론 절대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랠리가 끝났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국순당이라든지 마니커 FNG라든지 요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음식료주가 한 몇 주 정도는 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같은 현상을 나타낸 게 누군가? 바로 전력설비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과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노랭이 시간에 우리가 전력설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날 제일 처음 페이지에 띄워놨죠. 오늘 또 올랐습니다. 내일 또 올랐고요. 그 다음날 또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단기 고점을 만든 거 결국 다시 올라가겠지만 단기 고점을 만든 게 바로 5월 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 SOFC라는 관련주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주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 섹터가 쭉 올라오고 뭐 다른 거 없나 라고 찾기 시작하면은 보통은 단기 고점을 나타내고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가 혹시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 어떤 식으로 투자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름들이 음식료 관련주가 없다, 그런데 너무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이번에 좀 주가가 빠지면서 21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뭐 60일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 뭐 삼양식품, 농심, 빙그레 등 그러한 대형주를 사보는 기회로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시각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 자, 왼쪽이 보다시피 테슬라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기어가다가 한 번에 빠지는 모습이 살짝 나타났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살짝 빠져서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테슬라는 13일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런데 JP모건에서 매도 리포트를 꺼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는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8월 8일에 공개되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JP모건은 아무리 로보택시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거를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8월 8일에는 로보택시의 콘셉트, 그 다음에 앱, 사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콘셉트를 이야기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데 이번에도 만약에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타나면은 주가를 뭐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주주총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가 흐름이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애플처럼 그냥 깜짝 상승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막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너럴 모터스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1.2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자율주행 소식은 나오고 있고 저 기리시랑 벌써 지난달부터 우리 많이 공부를 했었죠. 뭔가 좀 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GM이 자율주행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아니 길이 그 GM은 지난번에 그 무인 택시로 사고 내가지고 그 사망 사고 내서 잠시 멈췄던 거기 아냐?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바로 GM은 멈춘 바 있었는데 그런데 다시 투자를 하고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소식 플러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50km 자율주행 차량 일반도로 임시 허가 소식이 나오며 자율주행 관련주가 겉토양을 터뜨리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진짜 큰 뉴스겠죠. 그때까지 자율주행 관련주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BTS 진이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기르분들 제댄 날에 뭐 하셨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뭔가 시원섭섭한 기분, 뭐 엄청나게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들이랑 나와서 닭갈비인지 뭔지를 먹고 소주 반 병 마시고 모두 인사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기차를 탔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BTS 진이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런닝맨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놀랍고 멋진 점은 BTS 멤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야 저렇게 사이좋고 오래가는 그룹이 BTS라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BTS 컴백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제 2차 엔터 부흥기를 기대하며 오늘 또 엔터주 한 개씩 사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거는 좀 놀라운 소식이네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징병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미국이 뭐 징병제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트럼프 측근의 인터뷰를 보면은 군대는 젊은이들의 통과 의례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진짜 야 미국에도 꼰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모병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필요한 병력보다 4만 명 정도 미달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병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미군이 될 수 있는 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바로 무려 70%의 미국인이 비만, 마약 때문에 미군이 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징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어차피 군대를 못 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SNS에 이거는 가짜 뉴스다.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게 난리. 자, 작년 말부터였나요?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일본 내 STSS라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요게 전염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염병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치명률이 30%가 넘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일본에서 전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감염된 사람이 1000명, 작년 대비 3배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 환자가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이폰 슈퍼사이클이 온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주식이죠. 애플은 7%나 급등하며 $200의 벽을 뚫고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올타임 하이 기록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애플이 갑자기 왜 7%나 급등했나 봤더니 분명 어제만 하더라도 WWDC 하품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으나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야 근데 다시 보니까 선녀다 애플 이거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이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폰 12가 초과 수익률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나? 바로 5G 기능이 도입되며 구형 아이폰으로는 5G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바꾸는 거 이번에 좀 바꾸자 이러한 수요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AI가 있죠. AI 모델을 구형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아이폰 슈퍼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아이폰의 매출이 20%나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며 애플이 급등했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관련주 막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반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야, 진짜 어제 그 하락할 때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땅을 치면서 야, 이딴 게 주식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어지럽겠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링 이야기도 뭐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애플의 AI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어낸 가운데 AI 폰 대전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전략을 잘 짜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언팩 행사를 7월로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하죠. 자,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남았고요. 그리고 이때 Z 플립 6와 Z 폴더 6를 공개할 예정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반지는 삼성전자에서도 처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오는 8월쯤 미국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 링에는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기능, 스마트폰 원격 사진 촬영을 하는 기능 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뭐 다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AI 폰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또 폴더블 폰도 먼저 냈고 이번에는 스마트 링을 먼저 내면서 이것도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왕고래 소식으로 시끌시끌하죠. 그런데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2040년까지 대륙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기서 잘만 나오면 세계 10대 가스 생산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는 최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잠비크는 3개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우리가 모잠비크 이야기를 왜 받나 봤더니 바로 그 중 하나인 코랄 가스전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2047년까지 340만 톤을 생산한다고 하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도 나오자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개인적으로 대왕고래 테마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사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반등식이 다가오나 한때 개미들의 큰 꿈을 안고 상승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한동안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오랜만에 겉토양 터트리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캐즘 우려로 인해 하락을 거듭하면서 저가 매수가 몰렸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에 대해서 반등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며 DB금토에 따르면 2차전지 실적 개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2분기 아니면 3분기 이때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브란스 교수들 휴진 시작. 지난 주말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들이 휴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의정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교수진들의 무기한 휴진 소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정보, 블루엠텍 등 원격 진료 관련주가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있던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